안녕하세요. 맥케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진양군 회장이 리보세라닙. 자, 이제 항암제 라인에서 뭐 가장 강한 이 로슈, 가남에서도 지금 이제 아바스틴과 티센트릭 관련되는 부분으로 점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 로슈를 이기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렇게 코멘트가 나왔죠. 자, 오전장의 주가 흐름은 3만원대 일단 지지가 중요한 어떤 구간이니까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어제 7%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조금 넘어갔는데요. 그래서 연속된 양봉이 나왔을 때 이 양봉을 깨지 않으면서 흐름이 나오는 것이 일단 중요한데, 아침에 이제 갭다운 되어서 지금 장중에 연봉인데요. 밑꼬리가 좀 나오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에서 지금 치열한 공방을 좀 벌이고 있죠.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을 하기 위해서 가격이 지금 39,900원대인데 그 가격 부분에서 지금 치열하죠. 아침에 이제 갭다운 되어서 31,000원대 부근, 그리고 장중에 32,250원. 그래서 3만원대가 이탈이 안 되면서 유지가 되든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야 이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8월달 초에도 볼린저 밴드 상단 시도를 했다가 못했다가 이제 9월달에 다시 이제 어제 통과를 했고요. 7월 달에도 사실 이제 파일링 관련되는 부분에 본심사 이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갭업 엄봉이 나왔다가 이 부분을 제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이내 다시 또 이탈되는 흐름들을 보였고, 거의 이제 뭐 2달 넘게 박스권 하단에서 지리한 어떤 흐름을 하다가 이제 거래량이 어제 그제 들어오면서 일단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갔고요. 그래서 이 흐름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장중에 3만원 이탈되지 않으면서 그냥 올라가는 거. 올라가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안 올라가면 지지 흐름의 캔들이 나오면서 버텨주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런 흐름에서 이제 수급이 중요할 건데요. 장중에 수급을 좀 살펴보면 어제에서 오늘도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급하게 올라가게 되면 공매도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억압하기 위해서 프로그램과 뭐 장중에 이런 매도세 흐름들을 뿜어내는 어떤 흐름들을 보통 보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외국계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 보시게 되면 이 부분에는 지금 일단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살펴봐 드리면 어제 이제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 관련되는 부분에서 진양군 회장의 이제 코멘트와 오후에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흐름이 나왔는데요. 결국 이제 한 번씩 이제 진양군 회장이 이제 공개적인 석상에서 나갔을 때는 뭐 기존의 이야기보다 새로운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용에 다루었던 코멘트 중에서 좀 빠졌던 부분들 보면, 리보세라닙 관련해서 1, 2차 유효성 지표를 모두 완벽하게 달성했다. 보통 뭐 OS 값이라든지 PFS 값, 그 다음에 뭐 DCR, DOR 이런 어떤 2차 지표까지 삼상의 임상 데이터가 완벽하게 좋게 지금 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달에 NDR 신청을 하고 7월달에 파일링으로 이제 본심사가 넘어간 가운데 CMC 이슈 중에서 이 DP 관련되는 완제품 관련되는 생산공장 실사가 중국 항서제약 쪽에서 인스펙션 관련해서 이제 특별한 Q&A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저번에 이제 AOM 이제 미팅이라든지 지금 NDA 신청 이후에 이제 진행하고 있는 어떤 프로세스 가운데는 굉장히 원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향후에 이제 DS 관련되는 부분까지 이제 심사 관련되는 부분이 진행될 것이고, 이제 그 부분이 또 원활하게 되게 되면 또 이제 기사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종 포트파 일정에 따라서 5월달에 이제 내년 5월달에 최종 허가 관련되는 부분의 결정이 나오는데요. 계속된 뭐 말씀입니다. 포트파 일정에 꼭 그때 5월 정해진 날짜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뭐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조기에 뭐 끝날 수도 있는 어떤 분위기다. 이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2008년도부터 개발되어 있는 리보세라님, 그래서 뭐 15년 차이고요.
OS 20개월을 넘긴 것은 1차 치료 중에서 유일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뭐 에스모 학회라든지 이런 학회에서도 굉장히 키 오피니언 리더로부터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어제 IR 자료에서는 진양훈 회장이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좀 없지 않습니까? 이 팩트만 이야기하고 뭔가 이제 기업 가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2027년 내년도 승인이 되면 제이커브 효과를 따서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면 3년 차죠. 여기에서 시장 점유율 50%까지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2029년도까지는 매출 3조 원을 달성하는 게 이 목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지금 수치들을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기존에는 이제 뭐 한 1조 정도를 피크로 보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어떤 데이터를 적용해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나왔던 IR 자료 45페이지 중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봐 드리면, 암 사망률 통계에서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들이 폐암, 대장암 다음으로 높고요. 미국 쪽에서도 이제 간암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전체적인 이제 간암 환자가 많은 데는 이제 뭐 아시아권이 많습니다만, 치료제 시장 중에서는 이제 지불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경제력이 바탕되면서 시장을 따진다라고 하면 미국 시장 자체가 이렇게 작지 않은 어떤 시장이죠. 그리고 간암 1차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바이엘의 소라페님이 2007년도 허가받았고, 거의 이제 11년 뒤에 에자이의 렘바티닙 다 이제 그 피크 매출액은 1조가 다 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2022년도에 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로슈의 이 아바스틴과 티센트릭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트레몰리무만과 두발루만 관련되는 부분들도 되어서 지금은 이제 2020년도에 나왔던 이제 병용 관련해서 면역관문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치료제 시장 자체가 가장 이제 큰 상태죠. 그래서 내년도에 리보세라닌과 캄넬리주맘, 이 캄넬리주맘이 이제 면역 항암제고 여기가 표적 치료제잖아요. 그래서 면역 항암제와 표적 치료제의 어떤 조합은 처음입니다. 근데 병용을 하는 거는 이제 세 번째니까 병용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높다는 말은 면역 항암제가 이제 이 항암제 라인에 들어왔다. 특히 간암 쪽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이제 의사들이나 환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높은 관심을 주는 어떤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진양군 회장이 지금 간암 1차 치료제 시장 점유율 자체가 이 로슈의 아바스틴과 티센트리 거의 70%예요. 왜냐면 이제 새로 나왔던 부분들이 과거 데이터보다 우위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관련되는 우수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1년차밖에 안 됐는데 15%면 상당히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만큼 로슈의 이제 위장 출혈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이 단점들을 나름 이제 깨뚫고 지금 이제 올라가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본다면 충분히 이제 리보세라믹과 캄넬리주맘의 어떤 조합이 시장 점유율에 베스트 인 클래스로 올라갈 확률이 개연성이 좀 높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가지가 이 시장 점유율 50%가 당장이 뭐 출시되면 나온다는 게 아니라 뭐 한 3년 차,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이런 어떤 결과를 본다는 말은 굉장히 빠른 어떤 시장 진입을 해서 한 3년 정도 되면 이 정도까지 공격적으로 지금 이제 잡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첫 번째는 OS 값이 가장 일단은 20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이게 뭐 가장 좋은 어떤 베네핏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간기능 저하의 환자에서 우월한 우호성 확인, 그 다음에 출혈 고위험 환자에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로슈 제품에 대해서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발병 원인과 무관한 어떤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기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건 어제는 이제 말씀 안 드렸는데 보시면 이 넷 그 프레젠트 밸류를 이렇게 17조를 이렇게 계산하는 부분들은 보통 이제 신약 개발사들은 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투약 가능 환자 수가 어떻게 증가되느냐.
그러니까 간암 라인에서 환자 수가 계속 이제 증가되는 것들이 이제 전체 환자 수도 좀 증가되고 이게 이제 증가 추세에 있느냐. 그 다음에 투약 기간은 길수록 좋겠죠. 특히나 항암 라인과 이제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는 완치보다는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약가도 이제 높은 편이죠. 요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증가되면서 시장 점유율도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매출 관련되는 어떤 기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밑단에 보시게 되면 자체적인 현금 할인 모델링을 통해서 예상 매출 영업이익을 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DCF 모델이라는 자체는 조금만 변수를 주면 그 프레젠트 밸류 자체가 크게 올라가기도 하고 크게 줄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그만 어떤 숫자로 좀 일단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매출 영업이익이 다를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항상 이게 뭔가 자료 중에 보면 조그만 글자로 되어 있는 게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만 이게 다뤄가지고 뭐 시장 점유율 한자가 어떻게 됐을 때 케이스 A, B, C, D에서 이제 기업 가치가 뭐 요렇게 되었다가 요렇게 되었다가 여러 가지 케이스로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이번에 이제 그 IR 자료에서 공격적으로 지금 50%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50% 되었을 때는 시가총액이 17조니까 현재 HLB의 어떤 가치보다는 4배 정도의 어떤 가치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뭐 2027년도면 내년도 허가받아서 2025년도 본거가 된다면 3년 차인데 3년 차에서 이제 매출이 2조대고 피크 매출을 3조로 본다면 보통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한 1차 치료제들이 보통 1조는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거보다는 지금 두세 배가 윗단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굉장히 긍정적이고 공격적이고 뭐 가감한 어떤 이제 목표치를 일단은 제시를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진양군 회장이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렇게 그간에 보면 많이 없었는데 굉장히 이제 자신감 있는 어떤 표현이다 이렇게 뭐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흐름 속에서 주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지금 어제 양봉이 나오고 아침에 갭다운 했습니다만 3만원대를 지지하면서 5장에도 뭐 어제 이제 종가가 31,000원대니까 31,000원대 위로 올라가서 뭐 이런 흐름을 보여주면 이 밴드 태깅이 나타난다면 이제 조만간 이제 이 가격이죠. 이 가격을 이제 제껴버리면 본격적인 상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속도가 이제 정말 제대로 나오기 위해서는 요 가격이죠. 요 가격을 이제 넘긴다라고 하면 이제 기대감을 이제 정말 이제 제대로 시장이 반영하는 뭐 가격은 4만원대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닥을 확실하게 이제 벗어나는 것들을 확인하는 건 이제 35,000원대 라인인데 이 흐름들을 이제 9월 달에 어떤 식으로 이제 지금 올린 상태에서 하는지를 계속 이제 잘 살펴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